안녕하세요. 피가 철철철입니다. 이제 이 엑자일이 리그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컨텐츠가 중첩이 되면서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컨텐츠,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자, 그 중에서 컨텐츠 중에서도 뭐 지도를 돌다가 매핑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녀석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자, 처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군단이 되겠습니다. 자, 군단은 맵상에 작은 자수정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가가면 이렇게 고대의 돌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자, 이 돌기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컨텐츠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눌러서 나온 이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속하는 병사들이 이렇게 양쪽 진영으로 나오게 되고, 이 카운터 시간 안에 이 녀석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에 이런 표시 있는 거 잡는 게 좋고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멈춰있는 동안 잡았던 몬스터들이 해방이 되게 되고, 그 해방된 몬스터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매핑을 할 때 즐기는 군단 컨텐츠고요. 자,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저 조각 중에서 이렇게 5가지 각 진영에 맞게 이런 파편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0개를 모으면은 이렇게 각각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뀐 게 바로 지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 지도 조각들을 이 지도 장치에 넣고 열게 되면은 이제 이 군단의 고유 맵으로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컨텐츠상 이 영토끼리의 분쟁이기 때문에 최소 다른 영토 지도 조각을 2개 넣어야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한 번은 해줘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 지도 칸이 4개밖에 없을 겁니다. 이 4개밖에 없는데 4개의 칸에 각각의 암호 상징이나 4개를 채워서 이 작동을 하고 맵을 돌고 나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 지도 조각 칸이 5개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돌아서 예시를 위해서 2군데로만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있으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분쟁의 영토라는 워프가 열리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고유 컨텐츠를 또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방식은 이 매핑을 할 때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돌기둥을 누르고 주변에 멈춰있는 몬스터들을 잡는 것처럼 여기는 가운데 벨티를 하고요. 벨티대에서 나온 녀석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초록 표시로 각 진영의 보스가 표시가 되고요. 자, 이 몬스터들을 잡고 잡을 만큼 잡고 나서 몬스터를 잡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가운데로 가서 이 주변 몬스터들을 리젠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다 보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고요. 시간이 다 되면은 이제 이 가운데에서 이 쌓아 놓았던 아이템 스택에 맞게 아이템들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뭐 좋은 게 없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강탈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탈 컨텐츠는 간단하게 맵을 돌다 보면은 무슨 은닉함이 있고요. 그걸 열게 되면 이렇게 도둑의 증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증표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이 포탈이 열립니다. 뭐 은신처나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도둑 항구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강탈 컨텐츠는 여기서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처음 오시게 되면은 이런 NPC들 대화를 조금 해줘야 되고요. 자, 이 강탈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바로 이 화폐, 도둑의 증표와 그리고 돌기 위한 지도, 강탈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강탈 지도에는 또 종류가 작은 계약과 또 아주 대강탈을 위한 도면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방식은 똑같으니 저는 계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들고서 여기 길잡이 아디아에게 말을 걸고 강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걸 넣고 보시면은 이제 이 강탈을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들은 주변에 보이시는 이런 NPC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데요. 보시면 얘를 카르스트라는 경우에는 얘는 뭐 자물쇠 통찰력, 민첩함이 들고 있죠. 그리고 뭐 아이슬라는 또 이렇게 다른 능력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따라서
지금은 반마석학 레벨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 가진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깨놓은 게 없어서 없는데, 이것은 또 진행을 하면서 이 NPC들끼리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스킬을 가진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꽤나 번거롭죠. 그래서 저는 즐기지 않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 카르스트가 자물쇠이기 때문에 자물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자물쇠인데 자물쇠 필요한 레벨이 4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NPC들을 레벨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레벨이 1이기 때문에 자물쇠라고 쳐주고요. 그래서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1레벨이 있네요. 자, 그래서 진이 데리고 있는 NPC들의 능력에 맞는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가능한 NPC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아무나 골라서 계약 수락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포탈이 열리게 되고요. 자, 이 포탈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 칸 더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제 컨텐츠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탈의 목적은 이 맵상에서 이런 표시가 있죠. 이런 무슨 전시 박스 같은 게 있는데, 이쪽에 가서 여기 안에 있는 아이템을 들고 맨 처음으로 돌아오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귀찮아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밖에 더 필요한 정보들은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병 컨텐츠입니다. 자, 역병은 지도상에서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나타나고요. 다가가시면 이렇게 수녀 카시아가 있고, 이렇게 영액 펌프란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면은 이 컨텐츠가 시작이 되고요. 자, 이 역병은 간단하게 타워 디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덩굴이 퍼져 나가고, 이 곳곳에 망치 표시가 된 부분에 눌러서 이 점수를 사용을 해서 마음껏 타워를 건설하시면서 이 펌프 쪽으로 다가오는 몬스터를 막아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에 표시된 것들은 여기에 그려진 부분에는 면역이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소환수 타워를 지으면은 여기 구멍에서 나오는 이 몬스터들은 저 소환수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에 없는 타워를 건설하는 게 막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몬스터들을 막아내면은 성공했다는 글자와 함께 이 수녀 카시아 주위로 이런 잡템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던전, 각 몬스터들이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특색을 지닌 아이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다른 컨텐츠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자기가 쓸만하단 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병의 고유 문양으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아까 포탈과 같은 모양이죠.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역병 낭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 역병에서 구할 수 있는 고유 아이템들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주요로는 성류와 역병 지도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성류만 떴네요. 자, 그리고 역병에는 고유 지도가 존재를 하는데, 자, 가끔씩 보시다 보면 이렇게 역병 걸린 머시기라고 해서 이 노란색으로 조금 감염된 이런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지도는 다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이 지도로 넣고 작동시키게 되면은 역병 고유 지도 맵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까와 같은 타워 디펜스를 5분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클리어 조건과 클리어 시 보상은 마찬가지고요. 이 밖에 컨텐츠로는 이 수녀 카시아라는 NPC를 이용을 해서 이 목걸이에 성류를 인챈트해서 특수한 스킬 노드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성류를 이용을 하면은 이 목걸이에 스킬 노드를 하나 달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대형 노드라고 하나요. 어쨌든 주요 노드 하나를 Alt를 눌러주시면 옆에 세 가지 색상으로 성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자, 저는 한번 보라색만 한번 3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수께끼의 방어력이라고 해서 깨끼의 방어력, 그래서 보라색 3개가 있죠. 자, 이 스킬 노드를
이 목걸이에 인챈트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챈트인데 인챈트된 스킬 노드는 여기 고유 속성 위에 할당 지독한 고통이라고 색깔이 좀 다르게 뜨죠. 이렇게 뜨게 되고 이번 패치로 인해서 바로 어떤 옵션인지도 옆에 뜨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역병 컨텐츠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확 컨텐츠입니다. 자, 수확은 이 맵상에서 이렇게 나무 뿌리가 푸른 나무가 있는 모습인데요. 자, 가시면 이렇게 포탈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면은 수확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자, 수확 컨텐츠를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바로 제작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엑자일의 아이템, 고유 아이템을 제외한 다른 아이템들은 이제 제작을 통해서 이 엔드급으로 이 스펙을 올려가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수학은 이 제작을 고정적으로 반고정,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고정에 가까운 확률로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크래프팅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각 부위마다 각 반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수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방어 속성, 가오스 속성, 이렇게 시전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그 크래프팅의 속성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치명타를 올리고 싶다, 공격의 치명타 확률을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 아이템 설명에 보시면 공격의 치명타 라고 해서 공격 속성과 치명타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나머지에는 생명력, 방어력이라고 작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아이템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시 독사의 치명타 속성이 드러낸다고 했죠. 그래서 랜덤으로 나올 텐데 치명타 속성인 이 공격의 치명타 확률을 인챈트하기 위해서는 이 원시 독사라는 녀석을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신이 달고 싶은 옵션과 연관된 이 속성을 알아두시고 거기에 맞게 수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필요한 옵션이 시전 속성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수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확이 시작을 되면은 몬스터를 잡게 되고, 이 모든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이 아이템들은 그냥 떨어지는 건 똑같고 이렇게 망치 표시로 제작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어떤 옵션으로 제작을 해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플레이 하시면서 이해가 될 부분이고, 푸르미 제작소라는 이 창고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 10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장할 만한 것들로는 이렇게 액잘 표시와 소멸 오브 표시, 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쓸 수가 있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보이면 자기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창고가 비는 대로 넣어두시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게 주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보스가 있는데 가끔씩 이런 수학 작물들이 뜨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가운데 이 숲의 중심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나무가 자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오샵이라는 쓸데없는 보스가 나오니까 굳이 도전 과제가 아니라면은 잡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